지석은 단위로부터 요진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다. 그녀는 요진이 하나를 정신병원에 넣을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는데 이 때문에 지석은 화가 나고 걱정스러워진다. 그는 요진이 자신이 늘 존경하던 하나에 보인 잔인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석은 요진을 상대하기로 마음먹고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곧바로 요진의 사무실로 향한다. 그는 그녀의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 위해 왔습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거야. 하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너가 더 다칠 거야. 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요진의 반응은 지석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경고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석은 요진의 차갑고 거만함이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느꼈다. 그는 요진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욱 가혹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원에 넣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할까 생각 중이야. 지석이 주장했다. 지석에게는 요진이 하나처럼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요진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자 마침내 지석을 향해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며 도전적인 어조로 라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다소 비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이 대답은 지석의 분노를 더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는 요진이 더 합리적이고 자비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석은 긴장된 어조로 요진을 계속 비난하며 그녀가 숨겨왔던 어두운 과거를 이야기했다. 내 딸이 죽은 뒤 내 유일한 직계 혈족인 은경을 마치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듯이 숨겨두고 버렸잖아. 지석은 요진이 은경에게 한 일을 떠올리며 감정을 참을 수 없다.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잔인하고 차가운 행위였다. 이때 지석의 인내심은 모두 고갈되었고 요진의 오만함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느꼈다. 그는 예전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의 행동 때문에 그녀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지석과 요진 사이의 긴장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본래 평범한 사람이었던 요진이 신비롭고 위험한 인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점 더 많은 비밀이 밝혀지고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면서 이야기 속 그들의 미래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늘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요진은 지석의 비난을 듣자마자 곧바로 분개해 반응한다. 그녀는 지석을 향해 돌아서서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둘 다 나를 버렸어, 교활한 놈아. 은경이가 내 집을 혼자 나갔을 때 내가 그녀를 버렸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요진의 말은 분노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부인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마음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이야기에서 잘못한 사람이 바로 그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석은 요진을 보며 자신이 들은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왜 이 세상에 그녀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요진의 그런 말을 듣자 지석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그녀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정말 인간이야? 당신은 인간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노와 억제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진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지석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족에게도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면 투자자나 친척들을 어떻게 대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요진이 자신을 쓰레기 더미로만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 그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고. 그래서 지석의 분노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졌다. 요진은 화가 나서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서 지석을 사무실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짜증을 내며 지석에게 즉시 떠나라고 요구했지만 지석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공격적인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요진에게 단호하게 맞섰고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저희 가족, 도나와 은경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지석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와 힘이 가득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당신은 다시는 은경을 볼 수 없을 거야.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해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도 그녀는 절대 대답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당신의 경험을 공유할 사람이 없을 거야. 당신은 외로움을 느낄 거야. 마치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것처럼, 마치 당신의 딸을 잃은 것처럼. 돈이 뭐가 필요해?
지석의 말은 요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제까지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지석의 말은 경종을 울리는 듯한 그녀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어 그녀가 한 일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렇게 쓰라린 경고의 말을 내뱉은 뒤 지석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돌아서서 떠나려고 했다. 그는 요진의 사무실을 나갔고 그 뒤에는 긴장된 침묵만이 남았다. 모든 것이 분노와 상처가 남아있는 조용한 공간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지석의 마지막 말은 돌이킬 수 없는 끝과도 같았고 요진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지석이 떠난 뒤에도 요진의 사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석의 경고의 말이 요진의 머릿속에 울려 퍼져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침착하지 않았고 대신 혼란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장서는 요진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것이 지저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진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했던 작업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종이부터 선반에 쌓인 문서 더미까지 숨길 수 없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요진은 장서를 보고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나서 장서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진은 원망과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석이는 이미 우리 계획을 알고 있어. 우리가 하나를 정신병원에 넣을 계획이라는 걸 알아냈어. 그녀는 마치 안에서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려는 듯 잠시 멈췄다. 우리 법무부가 부주의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보안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여 우리 정보를 노출했을 수 있습니다. 요진의 말은 자신의 업무가 느슨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요진은 이야기를 이어가며 지석과 리차드 한을 언급하며 걱정과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지석과 리차드 한은 해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리차드 한은 큰 위협이에요. 그가 계속해서 우리 일에 간섭한다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거예요. 라고 덧붙였다. 요진의 말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는 두 남자 모두에게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석이 자신이 열심히 일해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리차드 한은 알려지지 않은 의도를 가진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진의 이야기가 끝나자 사무실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그녀는 부서 직원들에게 리차드 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아내라고 재빨리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모든 계획을 해결하거나 심지어 파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 장비와 도구가 신속히 동원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요진은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화면에는 리차드 한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그녀는 상황이 점점 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리차드 한이 그녀가 하는 일을 알아내기 전에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다. 요진은 긴장과 불안에 계속 시달렸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